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0일. 7월 들어서고 벌써 열흘째가 됩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수요일입니다. 44번째 또다시 감사합니다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라는 영국 시인이 쓰신 가던 길 멈춰 서서, 가던 길 멈춰 서서 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잠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춰 서서 잠시 뒤를 바라볼 힘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저 나무 아래 서 있는 양이나 젖새처럼 한가로이 오랫동안 바라볼 힘도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숲속에 개암 감추는 것을 바라볼 힘도 없다면 햇빛 눈부신 한낮 밤하늘처럼 별들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볼 힘도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과 발, 또 그 발이 춤추는 맥주 바라볼 힘도 없다면 눈가에서 시작한 그녀의 미소가 입술로 번지는 것을 기다릴 힘도 없다면 그런 인생은 불쌍한 것. 근심으로 가득 차 가던 길 멈춰 서서 잠시 뒤를 바라볼 힘도 없다면 잘 들으셨습니까? 틈이라는 것, 틈, 여유를 말할 수 있겠죠. 너무 깐깐하고 빽빽하고 눈빛이 강력범죄 형사 반장 같은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쪼그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뭔가 개그맨처럼 하하호호 하면서 몇 개를 떨면서 웃어 덮치는 그 미소 속에 저절로 보이는 그 틈새, 그러니까 틈새라 그러죠. 여유 틈새. 아마 미인들은 개그맨을 좋아한다. 대부분 개그맨들은 미인을 얻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재밌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 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정말로 숨차고 바쁩니다. 매일매일이 왜 이렇게 바쁜지요? 급한 마음에 빨리를 외치는 특히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역사 속에 숨가쁘게 뛰어온 뒤에서 형사가 쫓아오는 듯한 그런 박진감 넘치는 숨가쁘게 뛰어온 역사의 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가지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10대 부국의
진입해서 들어서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느긋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죠. 그 DNA 속에 너무나 긴급하게 박진감 있게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뛰다 보니까 정말 놓치고 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이 자식이 죽고 나서 가슴을 치고 하늘 해봤자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떤 노인이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뉘우치면서 내가 조금만 더 내 어린 아들에게 내 어린 아들이 8살 때 9살 때 아빠 나와 좀 같이 놀아줘 했던 그 30분 1시간을 아니야 아빠 지금 하던 일이 너무나 많아 이따가 놀아줄게 했던 것이 70년 세월이 흘렀다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 같이 놀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의 힘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니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고 아이를 등에 세우고 목마를 태워줄 수가 없어. 아이와 같이 거실을 엉금엉금 강아지처럼 소와 말처럼 뛰어다닐 수 없었던 그 시간을 어느덧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그 소중한 소중한 것들 바쁘죠. 물론 바쁩니다.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바쁜 행동으로 인해서 놓치고 많은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지금은 손주, 손녀, 어린 아기들을 3살, 4살, 5살 아기들을 보면 그 잠깐 보고 있는 그 순간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어찌할 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손주, 손녀를 내가 키우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는 아들,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쵸? 소와 말처럼 같이 뛰어다니고 싶어도 금방 데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일상은 진심으로 가득 차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뒤를 바라볼 어떤 틈도 우리에게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한옥이라 저희 집 대문 앞에 이 잡초들이 많이 들숨을 뚫고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린 생명들이 겨울을 지나서 자라고 있는지 저는 감히 그 잡초들을 뽑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살려고 길을 쓰고 머리를 막 쳐들고 햇볕을 향하여서 생동감 있게 몸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여유, 그 자라는 생명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유야말로 내게 있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행복이란 그 가녀린 친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한 번쯤은 만들어줘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금방 일주일이 나이를 먹다 보니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금요일 되면 금방 월요일입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숨이 찬 현실 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행복들을 무심코 무비건조한 눈빛으로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너무나 아까운
그 행복을, 그 가녀린 행복을 놓치고 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극히 그 어떤 사소한 그 무언가에서부터 행복은 서서히 우리 마음에, 우리 피부에, 우리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밤사이에 비가 온 관계로 계곡의 물소리가 아주 심심하고 신나게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시간을 나누지 못한 것이 저는 참 많이 산에 올라올 때마다 안타까워서 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이란 시간을 1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아니면 80년, 90년을 살았든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그 순간일 뿐입니다. 내가 그 순간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오로지 나의 선택이죠. 산을 오르든 바다를 해변가를 모래밭을 질주하든 그건 다 나의 선택이에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함께 숨쉬고 하는 여유. 이제 장마가 끝나고 머지않아 또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폭염이 아마 추석 때까지 폭염이 전국을 강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폭염 속에서도 장마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언제나 혜연이가 주장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친절하라. 내 옆에 짝꿍, 내 옆에 있는 동료. 저는 이 시간 감히 조이나 선생이라는 분한테 정말 깊이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분은 처음부터 저하고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병원을 나서는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그 선생을, 지금도 그 선생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길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40대 정도 되었겠죠. 그러나 인생의 그 어떤 한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손을 잡고 식사 한 끼라도. 예전에는 제가 많이 옹졸했습니다. 하고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조이나 선생입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마 어딘가에서 어여쁘게 잘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 생각의 깊이가 짧다는 거는 저 역시 50대를 그때는 50대를 살았죠. 40대, 50대, 60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 하루가 달라져 간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동물,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 사람이, 그 동물이 성장할 수 있게끔 내 마음의 틈을, 내 마음의 여유를 열어줄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괜찮은 강아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시골에서 한 3년 자라다가 지금 서울에서 이제 2년 넘게 풀이 잘 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이 강아지가 아마 시골에 있으면서 이 도시의 소음 속에 이렇게 적응이 되지 않아서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몇 달 동안은 얘가 기가 팍 죽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받으면 그냥 엉엉 울었을 텐데 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움츠러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불안감. 네. 아주 무서워. 모든 것이 무서워. 사람들은 단적으로 이 아이가, 이 강아지가, 저 녀석은 겁쟁이다. 응? 저 녀석은 왜 이렇게 겁이 많고 의기소침 하는가로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 강아지 여우리를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자꾸만 열어서 이 아이가 조금은 더 씩씩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부모의 역할로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근무했던 조인아 선생의 이야기한 것이 제 마음 아픈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화해를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공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게 이 편견의 늪이 더 좁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핀란드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 해가 지기 바로 그 직전의 표현을 핀란드에서는 여우와 늑대 사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해가 막 지기 바로 직전의 그 일몰 상태, 그 아름다움의 색채를 아마 그렇게 표현했겠지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북유럽에 대한 이야기는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귀한 수요일, 오늘은 물소리로 인한 물소리를 가만히 눈 감고 감상해 주시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혜연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친절할 수 있지만 특히 나와 감정 상태가 얽매여 있는 사람일수록 더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속속속 혜연 TV의 송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목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합창한 햇님과 함께 시작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물소리를 감상하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